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함께 대전시정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혁신도시 지정과 교통, 경제, 부동산 등 여러 현안도 살펴보고 대전시가 제안한 K-바이오 랩 허브가 왜 대전이 아닌 인천으로 갔는지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부분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을 찾아 사만시대 축조된 의림지와 청풍호의 비경을 만나보고 한방 도시 제천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향 밥상도 소개해드리고요. 한 주간의 뉴스도 정리해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시작할까요? 예, 온몸에 골절과 상처를 입은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아이스박스에서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부모였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른 새벽 주택가 골목에 순찰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경찰관 한 명이 골목길 인근을 순찰하고 이윽고 경찰차 여러 대가 한 가정집 앞에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대전 대덕구 중리동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아이스박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집안 화장실에 놓인 아이스박스에서 이불에 덮인 채 방치된 A양의 시신을 찾은 겁니다. A양의 얼굴과 다리엔 폭행 흔적과 골절 등이 발견됐고 시신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친모 26살 B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동거남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했습니다. 숨진 상태에서 3주 이상 아이스박스에 담겨 화장실 구석에 방치됐던 20개월 여아 A양. A양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30살 B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양의 외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자 맨발로 집에서 도주한 지 사흘 만입니다. B씨는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 집거해 있었으며 경찰의 위치를 발각되자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친모로부터 지난달 15일 술에 취한 B씨가 숨진 A양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이불로 감싸 무차별 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친모를 협박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부 기사에도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해를 했는지. 네. 먼저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은 아이를 이제 화를 내면서 무차별하게 폭행을 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차마 이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일요일 아침에 쉽지 않은 것 같고 나중에 경찰에 붙잡힌 친부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생활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아이가 울어서 짜증이 났다. 잠을 자지 않아서 이렇게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납득하기 힘든 그런 이유를 밝혀가지고 시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애가 울어서 짜증이 난다고 그렇게 무차별 폭행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흔히 인두겁이라고 하죠. 예.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애 엄마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럼 애 엄마는 도대체 뭘 했다는 겁니까? 현재까지 조사에서는 본인은 폭행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는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근데 폭행을 이전부터 친부가 해왔다고 진술을 했고 이날도 이제 한두 차례 때린 게 아니라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시간이 꽤나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3주 가까이 이제 사체를 유기하기도 했고요. 그런 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친모 같은 경우도 살인에 있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방조 혐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애 엄마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참 부모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더더구나 현장에서 도주를 했단 말입니다. 예, 어떻게 된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 아이를 살해한 뒤 한 3주 가까이 이제 숨기다가 결국 친모의 어머니, 그러니까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이제 이 집을 찾아오면서 아이가 없자 경찰에 신고한 건데요. 네. 이 새벽녘 경찰에 신고를 하자마자
급하게 달아났습니다. 신부의 경우는 얼마나 급했는지 휴대전화는 물론 신발까지 신지 않고 달아났는데요. 그런데 이게 도주도 꽤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CCTV가 없는 작은 골목길로 다녔어요. 그 인근의 대로변에는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찍혔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새벽과 이제 경찰의 추적을 피하면서 다녔는데 휴대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위치 추적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6개 경찰서와 경찰청 등 모두 18개 팀이 동원됐고 탐문 등을 통해서 대전역 인근의 한 모텔에서 결국 검거가 됐습니다. 대전 경찰이 결국 뭐 범인을 빠르게 잡긴 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범인 친부라는 사람은 이미 전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이미 그런 전과도 경험들이 이미 있었고. 도망친 경험들이 많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예. 느낌이 좀 들고. 근데 이런 일을 좀 막을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도 참 저기 아동학대 제로 그날까지라는 캠페인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보도를 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 부부의 사례 같은 경우는 2달 전에 대전으로 이사를 왔는데 네.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대덕구청에서도 이 부부들이 대전에 사는지 또 이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지 뭐 영유아 검사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아. 지자체에서도. 네. 또 전입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 아이가 학대받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기가 어려웠었던 부분인 거죠. 즉 제도권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런 가구의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들도 이 네. 집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 처음 알았다. 이 부부들이 여기 사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이웃들도 꽤 상당수 많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제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흔히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렇죠.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사회가 조금 더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 해서 사실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은 부모도 있지만 주변 온 마을 사람들이 정말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예. 정말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시민들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인식을 더 가졌으면 좋겠고 예. 뭐 무엇보다 대전 시민 신고조차 안 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사실 제도적으로 어려웠던 점은 이해가 좀 되긴 하네요. 자, 속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아버지. 어떻게 보면 부모란 이름도 아까운 것 같습니다. 부모란 말 아깝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경찰과 보이스피싱범을 잡으러 떠났는데 돈만 뺏겼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4일 대전에 사는 직장인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범을 잡으려다 돈만 뺏긴 겁니다. 보이스피싱범의 요구대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다 출동한 경찰로부터 함께 범인을 잡자는 제안을 받은 A씨는 경찰과 작전에 나섰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차에 탄 피해자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주의를 비출하며 의심하기 시작했고 함께 타고 있던 경찰들은 피해자를 혼자 둔 채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변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 검거를 위한 이른바 추수작전은 계속됐고 A씨는 피싱범의 요구대로 카페에 도착해 화장실에 1,500만 원을 놔뒀습니다. A씨는 곧바로 화장실 밖에 대기하던 경찰에게 돈을 놔뒀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은 피싱범과 통화하는 A씨를 따라 나왔고 불과 5분여 만에 텅 빈 화장실에서 현금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을 농락하고 사라진 보이스피싱범은 아직까지 잡히지 못한 상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싱범과 계속 전화통화를 해 작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 결과적으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작전의 절차상 하자는 없었고 사전에 현금은 절대 넘기지 말라는 안내도 했다며 궁색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뭐 좀 헛웃음이 나오는 사안이긴 한데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예, 이거, 자세한 네.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어느 날 오후 이제 일을 하던 직장인 A 씨는 이제 네. 전화를 받게 됩니다. 예. 딸이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딸의 목소리와 함께 어떤 이제 인질범의 목소리가 들린 거죠. 딸을 납치했다, 돈을 내놔라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근데 이 A 씨 같은 경우는 그 딸과 비슷한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 유괴범의 협박이 굉장히 이제 그럴듯하게 들렸었던 거고 이제
이런 인질범이 요구하는 대로 은행에 가서 일단 거액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하게 될 경우 경찰에서 직접 나와 이것이 보이스피싱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보이스피싱이란 것을 이야기를 듣고 경찰을 통해서 같이 검거하자. 아직 못 믿겠으면 같이 검거하러 나가자라는 작전을 제시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은행에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되니까 인질범들이 이제 보이스피싱범들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영상 통화로 전환을 하면서 주위에 경찰이 없는지 경계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같이 차에 타고 있었던 경찰분들도 이제 이렇게 화면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었고, 즉 피해자와 경찰이 같이 작전을 나기로 했지만은 이게 좀 분리가 됐었던 것이죠. 뭐 경찰이 뒤에서 따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속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통제를 좀 벗어난 상황이었었고 그 상황에서 결국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한마디로 이 사건이 벌어진 거네요. 예. 근데 피해자는 그럼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지를 몰랐던 거네요, 그죠? 예,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제 딸을 유괴했다는 피싱 전화였기 때문에 본인도 당황해서 이제 좀 네. 속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었고, 하지만 작전 중에 이제 경찰들이 계속 피싱이라고 말을 해줬고 또 아내한테서도 문자가 와 딸은 잘 있다, 그거 보이스피싱이다라고 알려줘서 이제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 보도도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보이스피싱 작전, 예. 범인을 잡기 작전을 펼칠 때는 대부분 이제 뭐 현장에서 범인을 잡거나 아니면 뭐 못 잡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잃는 피해를 본 적은 저는 눈 뜨고 처음 본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예, 그냥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놓칠 수가 있죠, 그걸? 이 경찰 말들을 들어보면은 이제 보이스피싱범이 영상 통화를 걸어서 계속 경찰들을 따돌리려고 했었고 네. 또 통화를 계속 피해자와 하면서 피해자와 경찰을 좀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혼선이 빚어졌다는 건데 그럼에도 사실은 피해자가 이제 화장실에서 나올 때 문 앞에도 경찰이 있었었고 그리고 경찰이 혼자 따라간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명의 경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피싱범을 놓쳤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돈을 놔두라고 그랬고 보이스피싱범들은 예. 그 피해자한테 피해자는 그 화장실에 돈을 놔두러 이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들을 경찰들은 지켜보지 않았다는 거네요. 이제 뒤늦게 좀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까지는 모르고 다만 화장실에 나올 때 이제 그때 경찰관이 있어서 이제 손짓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했지만은 피해자께서는 경찰은 알아듣지 못한 것이죠. 근데 아무리 뭐 작전에 혼선이 있어도 혼자서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뭐 적어도 경찰이라면은 그런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경찰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작전을 시작할 때 돈을 절대 넘기지 말라라고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분께서 이제 경찰을 따돌린 채 또 독단적으로 좀 움직였다 이런 뭐 말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절차적으로 본인들은 잘못이 없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추후에 조금 더 문제가 확장될 경우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로 이제 피해자와 경찰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이 잘 안 됐다. 그렇다 하면은 그 상황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작전을 중단했든지 하면은 적어도 돈을 잃는 피해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피해자들이 강조하고 있고 또 경찰 내부에서도 일부에서는 좀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자, 지금 잃었던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됩니까? 이 피해자분은 경찰만 믿고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이거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적지 않은 돈이 어디서 보상받아야 될지 막막하다는 점이 좀 큰 문제입니다. 네. 이제 뭐 경찰 작전으로 손실이 발생했지만은 이런 게 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손실 보상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위법한 행위가 발견돼야 되는데 네. 경찰 쪽에서는 또 이거를 쉽게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여서 이제 경찰 작전을 믿고 나갔다가 지금 어디서도 지금 보상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좀 그런 꼴이 됐습니다. 참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경찰 믿고 1,500만 원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렇게 참 눈 뜨고 당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참 답답하긴 한데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좀 시원한 나무 그늘밑이 더 기다려지고 반가운 그런 시기인데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더울 때 저희를 더위를 피하기 좋은 곳으로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이따 영상을 보실 텐데요. 보기만 하셔도 상당히 시원해지는 청풍명월의 고장 바로 충북 제천입니다. 제천이요? 아, 제천의 여행 기대가 큰데요. 사진을 보니까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는데 저희가 어디입니까? 아, 저곳이 바로 제천 의림지입니다. 의림지? 네. 아, 중고등학교 때 그 예, 예. 사회와 지리 예, 예. 그 시험이 그 단골처럼 단골 시험 문제였죠. 뭐 네, 제천 그렇죠. 의림지 뭐. 저 네. 의림지는 이제 그 사만 시대에 만들어진 네. 인공 저수지예요. 아,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의 이제 농경 문화의 상징이자 발상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네네네. 그 호수 주변이 상당히 좀 아름답고 풍광이 좋아서 그 제천 유일의 유원지로 네. 이렇게 곽광을 받았고요. 지금 보이는 곳은 아우, 이제 야간 사진인데 너무 아름답네요. 저기도 의림지인가요? 의림지에서 쭉 내려오는 용추폭포라고 하는 곳인데요. 용추폭포. 용추폭포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아요. 많죠. 예, 용추란 말이 이제 폭포물이 떨어져서 웅덩이가 생기고 거기서 네. 용이 산다. 아, 용이 산다. 예, 그런 것인데 네. 저건 이제 밤에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이고요. 아, 밤에 있는 모습이고. 네. 저것이 예전의 용추폭포 사진이에요. 네. 저 오른쪽에 보시면 예, 예. 고등학생들, 근데 중학생들인가요? 뭐 수학여행 사진 같기도 하고 저희가 보면 관광지에서 많이 촬영을 했죠. 아슬아슬하죠. 네. 저 지금으로 따지면 인생사신가요, 저게? 그렇게 되는 거죠. 순간 사진입니까? 뱃놀이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뭐 물놀이도 하고 아주 제천에서 정말로 네. 지역민들에게 추억을 남겨준 그런 곳입니다. 옛날에 보면 저희들 뭐 가족 사진들 보면은 꼭 저런 뱃놀이 사진이나 한 장 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저기는 어딘가요? 저기도 의림지인가요? 아, 저건 의림지가 아닙니다. 예, 예. 저곳이 바로 이제 그 충주의 상류 지역, 예. 제천 지역을 청풍호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청풍호. 예, 충주호인데 예. 똑같은 충주호의 물인데 예, 예. 상류는 청풍호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아, 같은 충주호인데 제천 분들은 청풍호라고 예, 우리 부른다고요? 금강을 이제 부여찍은 백마강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그 제천 분들이 저 곳을 이제 사랑해서 청풍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저것이 바로 이제 제천의 새로운 축제, 2005년도부터 시작된 네. 그 영화 음악을 주제로 한 예. 그 제천의 국제 음악 영화제입니다. 네. 네, 아름다운 호수 주변에서 청풍호 주변에서 여름밤마다 그 영화 음악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리는 것인데요. 저것이 이제 개막식 사진이죠. 사실 뭐 매번 오래배만 탈 수는 없는 거고 네. 청풍호에서 저런 좋은 행사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 국제 영화 음악제죠. 국제 음악 영화제. 그렇죠. 국제 뭐 음악 영화제, 영화 음악제 뭐 하는데 비슷한 음악 말이긴 영화제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 지역마다 네. 이제 특색 있는 그런 축제를 하나씩 만드는데 예. 저기는 이제 풍광도 좋고 공기도 맑고 그러니까 뭐 달도 예쁘고 또 공기도 뭐 깨끗하고 그래서 예. 아마 저런 영화제가 이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진 못하지만 네. 예전에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아왔었죠. 어떻게 보면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잘 이용해서 관광 자원화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에 이어서 최근에는 제천에 탄생한 또 하나의 명물이 있는데요. 네. 한방도시 제천의 의상을 확인하는 먹거리까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여기가 그 학창시절 때 교과서에 나왔던 제천 의림지인데요. 와, 보면은 이게 그 삼국시대 이전, 그러니까 진한, 마한, 변한 시대에 이걸 축조를 해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 밑에 있는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예, 궁금한 거 있어요. 뭐가요? 그 오래된 저수지 예, 벽골제, 벽골제. 산제, 예, 제자로 끝나요. 예. 근데 왜 같은 오래된 저수지인데 여기는 지자로 끝나요? 아니, 모르는, 일로 와봐요. 예. 아니, 모르는 건 안 물어보겠잖아. 안 물어보기로. 창피하게 아이고. 내가 30년 차 기자인데. 알고 계신 줄 알고. 아니, 그걸 어떻게 하래, 그걸 내가. 진짜가 의림진. 알려드릴 테니까 다시 하면 돼요. 예. 족을 쌓아서 아니 물을 가둔 것은 재. 여기는 족도 쌓았지만 이 땅 아래에서 물이 솟아 나와서 연못. 예. 왜 두 군데는 제고 예. 여기는 의림지로 끝나는 건가요? 아, 모르시는구나. 근데 두 개는 재잖아. 근데 그것은 둑방을 쌓은 거야. 둑방을 쌓아서 재방을 쌓아서 물을 가둔 것이고, 여기는 유일하게 땅 밑에서 물이 솟아 올라요. 그래서 못지, 연못할 때 못지. 그래서 의림지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아름다운 풍광으로 사랑받아온 의림지. 충청 지역 주민들이 추억이 담긴 유원지이자 유년 시절 단골 소풍 장소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먹거리 향상으로 해서 뭐 새로운 그 명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이PD 거기 안내해 줄 거죠? 제천에 새로운 먹거리가 있다고 그러더니만 바로 이거구나. 케이블카. 사방에 와. 올라보니까 뭐 이 노인분도 계시고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아마 이게 없었으면 이 아이들 여기 와서 이 아름다운 풍광을 느끼기 어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케이블카 하나 생김으로써 이제 제천의 볼거리가 확 달라지고 관광력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케이블카 보면은 왜 설치두고 뭐 환경 훼손이다 또 아니면 교통 약자 보호다 뭐 이런 측면도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막상 와서 보니까 후자 쪽에 더 공감이 갑니다. 바람은 맑고 달이 밝은 청풍명월의 진 면목을 저마다 오감으로 즐기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아늑한 휴식 공간으로 오래오래 사랑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풍호 케이블카를 뒤로하고 제가 찾아간 곳은 약이 되는 채소의 즐거움, 약채락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죄다 풀이야, 죄다 풀. 아우, 그런데 나중에 이거 나와서 그래도 나는 남이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 소고기가 나와서 그나마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은 진짜 모양 근사하지 않아요? 쟁반이 이렇게 딱 뱃속에 들어가면은 지들끼리 잘났다고 자기들이 주인공이라고 싸울 것 같아요. 이거를 약초 쟁반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약초인데 보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요거. 피디님 제 머리 이걸 빗어도 되겠죠? 이게 죽순. 죽순이 이렇게 모양 나오기 힘든데. 그리고 제가 특이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 있죠, 이거. 요거. 연꽃. 요것이 연꽃 씨앗이야. 그러니까 땅콩처럼 굉장히 호소한데 이거 들어가는 건 처음 봤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뽕잎인데요. 뽕이 그대로 있어요. 어린 뽕. 제가 먹는 방식. 국물부터. 국물이 아니지. 이건 약초물이라고, 약초물. 자, 먼저 먹어볼게요. 풍미가 있네. 이 모양을 흐트리지 말고
하나씩 재료를 음미하면서 먹어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명이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거 사태네. 이거를 살랑살랑 흔들어서 부드럽게 살랑 이 정도만 놓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소스 와 표고버섯하고 한우하고 이렇게 어울리네. 1, 2등 막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약식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하고 약하고 뭐 똑같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냐. 선식 후약. 먹는 게 먼저다. 약은 뒤다. 저기 닭백숙 같은 있잖아. 상큼해. 요리를 먹을 때 처음 먹어보는 요리는 대학교 때 뭐 첫 미팅 가는 그런 느낌? 설렘. 그게 있어. 아,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내가 이렇게 키가 크면 익는 게 끝이야. 고도고도 씹히는 맛. 사태와 양지와 명이, 고기하고 명이랑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제천이 옛날부터 그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그 옛것을 바탕으로 이런 아주 계승하는 그런 음식도 지금 지켜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좀 아까 가봤던 그 청풍호 케이블카 새로운 것도 도입을 해서 제천은 뭐 앞날이 상당히 좀 비전이 있어 보이네요. 이 음식에는 말 경건하게 먹어요. 삼한시대의 인공호수 의림지와 바다처럼 드넓은 청풍호, 그리고 청정 자연이 키워낸 산야초가 우리 몸을 치유해주는 곳, 그곳은 제천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서 보는 풍광이 너무 아름답네요. 그렇죠. 네. 저기 그 정상에서 바라본 사진이 풍경이 너무 좋고, 다음 사진은 제가 네. 정상에서 직접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인데요. 네. 멀리서 보이는 산봉우리, 아름다운 호수들 정말로 아름답죠. 네. 한 폭의 대장관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산야초하고 여러 가지 버섯이 담긴 그 약초 쟁반도 눈길을 끌던데요. 전부 다 처음에 풀이었는데 나중에 영상을 예. 보셨지만 나중에 이제 고기가 좀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살린 대표 음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약초 밥상 이름도 특이하지 않습니까? 약초 밥상. 예. 예. 쟁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 건강에도 좋고요. 그런데 우리 147만 명이 사는 대전시에는 아직까지 대표 음식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은데 네. 오늘 그 허태정 시장 나오신다면서요. 예. 그분도 이 방송을 보시고 네. 대전의 대표 음식, 전국에 자랑할 만한 그런 음식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한번 기회가 되면은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천으로의 여행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더 멋진 곳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이죠. 대전 엑스포 마스코트 꿈돌이가 전하는 과학 뉴스입니다. 요즘 날씨가 꽤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날이 너무 더워서 저도 사실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꿈돌이가 과학 뉴스를 한번 전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엑스포의 자랑 꿈돌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려운 과학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귀 쫑긋, 눈 번쩍 준비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출발! 예쁘다. 이뻐도 너무 예쁘다. 얼른 좋아요 눌러야겠다. 여러분, 이 미모의 여성은요,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로지인데요. 최근 한 보험회사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화려한 춤솜씨를 뽐내며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마상에 로지가 글쎄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인간이랍니다. 앞으로는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현실과 가상세계의 구분이 줄어들면서 로지 같은 가상인간의 활동 영역이 더 넓어진다는데요.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기다니 꿈돌이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로지양, 내가 이 바닥에선 훨씬 선배니까 내 SNS에 먼저 와서 좋아요 좀 눌러줘요. 부탁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와, 20kg이 넘는 이 타이어를 번쩍 들러 올리는 저분. 평범한 성인 남자라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영화 아이언맨 슈트처럼 입기만 하면 큰 힘을 발휘하는 로봇 기술을 한국 생산 기술연구원과 한 로봇 기업에서 공동 개발한 덕분입니다. 이 웨어러블 로봇은요, 작업 현장에 맞게 변형이 아주 자유롭고 가격도 기존 제품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작업 맞춤 웨어러블 로봇이 상용화되어서 산업 현장에 배치된 것은 세계 최초라니까. 대전의 기술력에 막 저 가슴이 웅장해지고 이 꿈돌이의 어깨가 하늘로 치솟을 것만 같은데요. 어깨야 내려와. 그만 올라가. 맞다. 이따가 대전시장님도 나오신다니까. 시장님이 아이언맨이 될 수 있도록 자, 나중에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처럼 여행도 운동도 자유롭지 못할 때 가상현실로 게임을 하거나 입체 영화를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특수안경을 쓰면 멀미가 나고 어지러워서 힘들기도 하잖아요. 이런 괴로움을 싹 날려버린 신기술을 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했답니다. 플래노틱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눈과 유사하게 초점 조절 등이 가능한 상태에서 입체감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게 했다는데요. 앞으로 이 기술은 영화나 스포츠뿐만 아니라 3D 입체 내시경, CCTV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별에선 이거 100년 전에 나온 기술이긴 하지만 드디어 지구인들도 멀미 없이 가상세계를 즐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 꿈돌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에 또 만나요. I will be back. 네, 오늘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함께 대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K-바이오랩 허브 선정에서 대전시가 결국 고배를 마셨는데요. 시장님,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상당히 안타깝고 네. 또 속상하고 네. 또 시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말씀하셨듯이 K-바이오랩 허브는 대전 지역의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저희 대전을 유치하는 데 실패하게 돼서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 또 이 결정 과정이 지역의 어떤 혁신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갔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또 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대전시의 준비 부족 뭐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대전시가 최초 제안했던 이제 사업인 만큼 사실 기대감이 좀 컸었고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인천 출신인 송영길 대표가 사실 국회 그 대표 연설에서 인천을 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좀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대전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왠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중기부 세종 이전도 그렇고 이 정부 여당에서 이 대전에 대해서 좀 너무한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한 분들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정서를 네. 저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물론 뭐 당 대표가 그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뭐 밀어주거나 이랬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런 국가 미래 산업에 대한 발전 비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바이오 산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는 없는데 하필 K 바이오랩 허브가 공모기간 중에 네. 그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측면이 있었고 또 결과적으로 대전이 아닌 인천이 되다 보니까 네. OV 일학 같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저희 대전시가 애초에 사실은 이 K 바이오랩 허브 사업을 제안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허 시장님이 직접 제안한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 2019년도에 보스턴을 방문해서 보스턴이 이제 MIT 네. 대학도 있고 또 하버드대도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지역이고 또 이곳은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전 굉장히 유사한 환경을 갖고 있어서 대전에서 우리 저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학연구원장님이나 또 바이오 헬스케어 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네. 그곳을 방문하고 보스턴의 랩센터를 보고 이 랩센터를 대전에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해서 국가 사업으로 결정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전이 아닌 다른 곳이 돼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대전이 바이오 산업의 기반이 좋고 벤처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일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것이 중소기업이 아닌 네. 대기업 중심의 그리고 또 서울 수도권으로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결국 이제 백신이라는 문제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제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삼성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선 7기 3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돌아보면은 뭐 나름대로 보람 있었던 부분도 있을 거고 아쉬운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성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성과도 있고 또 네. 아쉬운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는데 시장으로서 성과를 딱 한두 가지만 얘기해봐라 이러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으로서 이렇게 볼 때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법이 시행돼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청년 학생들이 취업하는 길을 열은 것이 가장 큰 보람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사업은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계시는 우리 박범계 장관님께서 법안을 올려서 혁신도시법 개정을 하고 또 박병석 국회의장님 이런 분들이 막부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가 다 됐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되고 그래서 현재 지난해까지 보면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채용되는 이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보람이 있다. 좀 교정을 해야 될 게 네. 박범계 장관은 예. 균형 발전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예. 혁신도시 지정할 수 있는 기반을 기반 두고 만들었고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관련된 혁신도시법 개정은 네. 우리 박병석 의장님이 예. 하신 겁니다. 어쨌든 뭐 두 개 다 연계되는 부분이니까요. 예, 다 같이 상호 예. 연동돼 있긴 합니다만. 예, 사실 저희도 이제 방송국 입장에서도 혁신도시와 지역인재 채용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대전에 뭐 수도항공사라든지 또 코레일이라든지 내려온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게 한 20-30년 동안 지역인재 채용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이끌어내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제 지역의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하게 된 점은 저는 큰 의의가 있다고 사실 보는데 앞으로 이제 공공기관을 어쨌든 혁신도시가 되면 더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더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그 전에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이제 혁신도시법 에 의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되면서 이제 최초로 네. 5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17%부터 시작을 하는데도 400명이 넘게 채용이 됐기 때문에 네. 올해부터는 21%, 그래서 24년도까지는 30%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되면 지금보다 2배 이상, 3배 네. 정도까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청년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채용의 기회가 열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충청권에 51개 공공기관이 네. 지금 있는데요. 혁신도시로 대전과 충남이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2차로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전체 규모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120개 이상의 기관이 이전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한 10개 정도의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 이전에 따라서 네. 기상청을 비롯해서 3개의 일반 기관까지 4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지금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앞으로 지역인재 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경제 얘기 좀 해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추진했던 온통 대전 지역 화폐가 사실 굉장히 성과를 좀 거뒀어요. 네. 시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매출 증대 꽤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대전 시민들께서 네. 뽑은 대전 시정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1번으로 우리 선정된 것이 바로 온통 대전입니다. 네. 그것은 그만큼 시민들께서 체감하셨다는 것이고 그 효과에 대해서 인정하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역 화폐로서 온통 대전을 발행할 때 당시는 공교롭게도 코로나로 인한 지역 경제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 재난지원금과 결합되면서 급속도로 지역사회에서 사용이 늘었고 지금 올해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조기에 마감될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도 저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네. 봐서 추경을 편성해야 될 지금 상황이고요. 현재로 놓고 보면 올해 2조 원 정도까지 사용이 늘 것으로 보여져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과 혜택을 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캐시백을 보통 경우에는 10%, 네. 또 행사 기간은 20%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캐시백을 많이 하는 것은 이 기간 자체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되고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 사업들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망 구축 얘기 좀 할 텐데요. 지금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이제 시작이 되고 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뭐 시민들 가장 큰 관심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진행 사항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네. 국가철도망 계획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대전이 계획하고 제안했던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반영이 돼서 대전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그런 교통 인프라, 특히 철도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것은 거의 완벽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심 골자는 대전에서 세종을 거쳐
청조 공항까지 가는 그런 광역철도망이 구축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계룡서 신탄진까지 연결되던 호남선을 기반으로 한 광역철도망이 조치원까지 가고 네. 또 아래로는 논산을 거쳐 강경까지 가는 노선으로 확대 결정됐다는 것도 매우 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에서 옥천선까지도 반영이 되면서 그야말로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북 그리고 세종까지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고 대전의 새로운 철도 중심의 교통도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트램 사업은 네.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착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 준공할 것을 목표로 현재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고요. 늦어도 하여튼 내년 중에는 착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겁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뭐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특히 대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어떻습니까? 주택 공급 정책 대전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집값 안정 대책 좀 세우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부동산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네. 또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공급 부족에 의한 그 부동산 상승도 한 몫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요즘은 폭등하는 추세는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대전의 그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는 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금 계획돼 있는 사업만 놓고 봐도 2023년도까지는 7만 1,000호가 네. 지금 공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12만 9천 가구 정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올해 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라고 좀 계획이 나와 있어서 요즘 다소 일부 부분적으로 좀 연기되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3만 세대 이상은 공급될 것으로 연내에 이렇게 네.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 지역의 그 주택 공급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12만 9천 가구 2030년도까지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가구 수만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대전은 다른 도시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1인 가구 세대거든요. 네. 이들을 위한 공급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대전시는 지난달에 다가온이라는 브랜드로 청년주택 425가구를 구암역 주변에서 공급을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2025년도까지는 다가온 청년주택을 지금 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2030년도까지는 15,000호를 공급해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어느 정도 안정시켜서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해서 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대전에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장님 대표 공약 좀 얘기 좀 들어볼게요. 대전 야구장 건립 문제 어떻게 예. 될 건지 그리고 또 내년에 또 그 세계 그 지방정부연합 총회가 큰 행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야구장은 현재 실시 계획도 다 진행되고 있어서 네. 올해 말까지 기본 계획을 완전히 완료하고 내년 2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2024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거의 다 해결이 행정적 절차는 다 됐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2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그 한밭 운동장의 대체 공간들은 현재 충남대학교하고 협약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서남부권의 스포츠타운이 27년도까지 준공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죠. 이 총회가 내년도 10월에 열릴 계획이고 지난 며칠 전 7월 15일에 월드 사무국하고 협약식도 직접 온라인으로 네. 체결을 해서 2022년 10월에 차질 없이 대전에서
대회가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전이 과학의 도시인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관련된 사업도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늘 부러워하는 K-팝 또 연계해서 전 세계 시민들 그리고 도시 정상들이 대전에 와서 대한민국의 K-팝도 관람할 수 있도록 이런 연관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같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대전이 갑자기 늘어나서 참 걱정이 많은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또 시장님께서 앞으로 계획 1년 남으셨는데 좀 들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한 1년 반 대전 시민들은 사실 어느 지역보다도 방역에 앞장서 주셨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율이 매우 낮아서 굉장히 안정적인 도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 한 2달 사이에 서울 수도권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대전도 지금 현재 50, 많을 때는 60명 넘게도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민 여러분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생활상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만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올 겨울에 그야말로 코로나가 없는 일상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시민 여러분들의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대전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시민을 동시에 만족시키긴 어렵지만 청년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좀 줄어드는 대전시를 위해서 시장님의 열정적인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